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 1, 2개월 정도 빨랐던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작지 않은 호재임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어제 이어서 또 1%나 급등을 했습니다. 1720선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시장 흐름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트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검투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강하게 베팅해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검투사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아침에 미국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한 10시 30분경부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0.25%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증시가 좀 급격하게 좀 빠지는 부분들도 나왔고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채권값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증권가에 나오면서 그런 하락폭들이 어느 정도 메꿔지는 부분들도 또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였던 그 금융주들, 특히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또 강하게 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인상 소식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 테마들을 또 형성을 하면서 호텔이나 관광 그리고 운송 쪽의 또 업종들도 상당히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증시는 또 1.4%로 아주 강한 시세를 내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나는 걸까요? 오늘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줬고 환율, 금융시장도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략 세워봐야 할 차례인데요. 일단은 지난주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거든요.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예. 최근에 보여줬던 그 매도세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이틀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러한 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점대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렇다면 1750포인트 이상 상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지수가 가는 데 있어서 대형주 위주의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들을 꾸준히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급하게 갖고 있던 우량 대형주들을 팔 필요는 없겠어요. 예, 일단은 좀 팔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 증시와 출발 센 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 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다우데이터의 사업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 결혼정보업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 또 종목 상담, 또 추천까지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돌발 퀴즈 문제도 귀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볼까요? 일단 더존비주온이라는 기업을 들고 제가 왔습니다. 예. 이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 솔루션을 만드는 이 더존비주온의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증대가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예, 더존비주온 하면 IT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왜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입니까? 예, 일단은 그 ERP라고 해가지고요. 예.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수익성을 만드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드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그 수익성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가게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좀 받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또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더존비주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1년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후부터는 모든 법인들이 이 더존비주온에서 만든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미리 사용을 해야지 2011년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가히 폭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예측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미쳐서 좀 빠르신 개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더 들어보시고 매수 시점이나 타이밍들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더존비주온이냐?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그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보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시험에 대비해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익숙한 솔루션을 가지고 정말 취직이 돼서도 그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주온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중소기업 10만 개 이상이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90% 이상이 더존 비주온의 이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국제 회계 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자산 재평가 등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더존 비주온은 IFRS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존 비주온의 재무 상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재무 상태가 어떤가요? 예, 1분기, 이번에 발표된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단기순이익은 한 90억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00%, 8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09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 작년에 더존 비주온의 매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평상시보다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비교하는 게 좀 무의미하고요. 08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도 상당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분기별 1, 2, 3, 4분기를 놓고 봤을 경우에 매출 비율들을 놓고 보면 한 2대 2대 4 정도의 매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2분기가 실적 발표가 되고 이제 3분기, 4분기가 남았는데 2대 2대 4의 비율로 놓고 봤을 경우에 4분기 실적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2011년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매출 증대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2대 2대 4 비율이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만큼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매출 증대보다도 엄청난 매출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채 비율도 한 75% 정도를 잡혀 있는데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건전하게 잡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이라나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후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자,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서 수요와 수익성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IFRS가 도입이 되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수익성들은 뭐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세무사들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채택률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수치화된 그런 전망성을 좀 내놓기는 어렵지만은 08년, 09년도의 매출보다는 한 배 이상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 나와서 좀 더 좋은 얘기들, 희소식들만 좀 말씀을 드려서 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단점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3일 전에, 3, 4일 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HSB의 그 자회사인, 제가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 자회사에서 물량들을 400만 주 정도 전환우선 청구권을 그 보호 예수가 있던 것을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400만 주 물량들이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400만 주가 빠지면 주가 자체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가에 계속해서 400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주 가치가 좀 희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한 4일 전에 공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좀 빠졌었고, 다만 이것이 다시 한 3일 동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4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지 전망 자체가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그 400만 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전망성, 수익성이 좋은 시점 때 이 물량을 전체 한 번에 400만 주를 보통주로 해서 시장에 내놓을 리도 없다. 여기에 더해서 이 400만 주 같은 경우에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장외 거래를 통해서 장이 끝나고 회사 간의 블록딜 가능성들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아예 이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잘 잡으시면은 한번 들고 가 보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분석을 부탁드려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존 비존 오늘장에서 7%나 급등을 했습니다. 21,75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잖아요. 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좀 함께 제시를 해주세요. 예,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일 전에 이러한 그 400만 주의 그 보통주 전환에 대한 그 공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추가적으로 이것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시장에 좀 조성이 되면서 좀 그 다음 날에도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7% 이상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점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수익이 지금 또 7% 이상 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또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다시 들어가면 조금 고점대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장중에도 한 타임 정도는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밀리는 그런 시점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점대를 잘 이용해서 쫓아가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가령 한 21,000원대 정도의 가격 타이밍대가 온다. 그러면 21,000원 밑으로 타이밍 줄 때 조금씩 사시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시던가 또 타이밍이 오면 2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서 나눠서 소량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셔가지고 요 더존 비존을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더 매집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있는 물량들만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그 전고점, 그 25,000원,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25,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그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땐 목표가를 좀 잡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25,000원 이상 돌파는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 더존 비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돌발 퀴즈 문제도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2011년부터 IFRS의 의무 도입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IFRS 솔루션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더존 비존, 2번 웹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그간 검투사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됐고요. 6개월이군요. 6개월 정도가 됐고요. 그간 좀 쉬다 오셔서 그런가 봅니다. 자, 수익률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 정도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LG생명과학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추천을 종목 해드렸죠. 맞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48,300원 밑으로 좀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손절가는 46,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46,200원까지 저점대를 찍고 반등이 나왔고요. 어떻게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저 검투사가 오늘 출연하는 줄 알고 오늘 드디어 그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오면서 수익이 전환된 아주 이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지금 겨우 이제 올라와서 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1% 정도 수익이 나려고, 그리고 요 최근 동안에 뭐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이 종목을 추천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추천할 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낙폭 자체가 좀 과도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종목 자체가 이제 바닥 따지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시세가 조금씩 나면서 이것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부분, 올라오면서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더 숨고르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순환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포착을 하고, 그리고 이 LG생명과학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서 개발 통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한 신약 개발을 수출을 하면서 특허권을 좀 받아오면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기본적인 사업을 또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면서 갖춘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헬스케어 사업에 또 투자를 하면서 수익성이 더 증가가 되는 사업이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 더해서 화학이라는 기본적인 그 학문 자체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기술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 쪽에 사업을 진출하면서 국내 바이오 디젤 관련된 연료 사업에서는 1위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에는 어느 정도 바이오 디젤과 기본 화학연료와의 그 합성 비율 자체가 2% 미만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 산업 자체의 파이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러한 성장성만 놓고 보면, 사업들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전자 사업보다, 오히려 그 음식료 업종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보험 업종보다, 혹은 관광 업종보다는 성장성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건강과 바이오와 직결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LG생명과학의 성장성은 상당히 앞으로 더욱더 높다라는 판단하에 좀 업종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의 중심에 벗어나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이것을 미리 선침해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미리 좀 장기 투자하는 차원에서 좀 미리 물량들을 매수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것이 LG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 LG생명과학을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1%, 지금 매수가 위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요. 1%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바닥 따지기, 그리고 좀 숨고르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LG생명과학이 뚫고 5만 원 이상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면야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5만 원, 뭐 4만 9천 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조정을 주고 한번 밀렸다가 가는 일이 장중에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48,300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48,300원으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하단부 정도 될 겁니다. 이 하단부 정도에서 저점 매수가 좀 이루어지셨을 거고, 앞으로 뭐 이게 1%, 2% 수익 내자고 한 게 아니라 20%, 30%, 50% 수익 내자고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좀 참으셨다가 48,000원, 48,500원 정도, 48,5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씩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로서 한 번에 매수 버튼 딱 누르셔가지고 비중을 콱콱 실어가지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누셔가지고 타이밍 주면 48,500원 밑으로 한번 사시고 또 올라오면 기다리셨다가 또 사시고 이렇게 해서 물량들을 매집을 해 가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주가 자체가 한 방에 치고 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지라도 그렇게 조바심 내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을 그러면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 타이밍이 48,500원 밑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시면 조금 더 사시고 조금 더 사시면서 내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요 물량들을 매집을 하시면 분명히 2개월, 3개월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서울경제TV에 나오면은 종목 자체를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으면서도 향후에 몇 개월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외된 업종들을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거를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개월 전에 서울경제TV를 이제 바로 나오기 직전에 서울경제TV에서 LG화학과 신한인터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목표가 이상을 돌파를 했던 것들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지금 뭐 48,500원에 잡던 48,3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던 손절가만 46,000원 딱 잡고 대응을 하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종목들은 가게 되면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위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보유선, 손절선은 당연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고 있는 수익을 다 까먹거나 수익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맞는 주가 수준, 주가의 탄력도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유연하게 전문가가 말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수익들을 보유선을 상향을 시키면서 실현을 하시던가 아니면 꾸준히 보유선 올려가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좀 추천을 해드린 거고 한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면철강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면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LG생명과학하고는 좀 비교되는 뭐 재무 건전성도 그래도 나름대로 좋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테마, 일시적으로 움직였을 때, 일시적으로 사면철강에 대해서 호재가 있었을 경우에 종목을 매수해서 단기적인 관점, 길게 끌고 가봐야 수익적인 한 1, 2주 정도 관점에서 매수하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제가 한 12월 경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서울경제TV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050원 밑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시점대가 차트로 보시면은 요 시점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4,050원 시점대에서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시점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12월 31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제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바로 직전에 12월 31일경쯤에 아마 사면철강을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테마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적인 성격은 일단 없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는 사면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로 분류가 되냐면 이제 철도주와 관련된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스닥장 자체가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위주, 코스피 200 안에 드는 그런 대형주 위주의 실적들이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테마장은 옵니다.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테마장이 오는데, 제가 지금 이런 그 증시 자체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한 2주 정도 뒤나, 딱 집어서 며칠 날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한 1, 2주 정도 후쯤부터는 테마장은 아니어도 코스닥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는, 중소형주들이 주목받는, 대형주가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주도 업종들 중에서도 주변 업종들, 중소형주, 코스닥에 포함된 중소형주들도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대가 오거든요. 그 시점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이후 시점대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군들이 가게 되면 다시 매기가 코스닥에 수급들이 쏠리면서 테마장도 형성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요 테마장을 됐을 경우에 바로 이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와 관련된 테마로 묶인 사면철강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 초인가요? 월요일인가? 아마 수요일 사이에 브라질 의회에서 바로 이 고속철도 수주와 관련된 의회 수주가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돼서 입찰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그 테마 재료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장이 도래했을 경우에 사면철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가를 지금 뭐 저점대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미리미리 선침을 해야지 지금 잘못해서 매수하시다가는 또 리딩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을 낸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면철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자, LG생명과학 그리고 예전에 사셨던 종목 사면철강까지 다시 한번 주가 흐름들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투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인데요. 현재까지 수익은 한 1% 정도 나고 있고 48,500원 선 밑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국면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손절가 46,000원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사셨던 종목도 있으셨습니다. 사면철강이었는데요. 당시에 목표가를 4,500원 제시를 하셨었는데 일단 그 가격대에서 10% 수익을 보고 나오신 종목입니다. 자, 1, 2주 뒤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또 코스닥에 그간 못 갔던 종목들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투사님, 예.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 봐볼까요? 예, 한화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예. 공교롭게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출연 자체가 이제 오늘이다 보니까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상승을 하면서 하나의 그 자회사인 대한생명의 주가의 앞으로의 가능성, 상승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높게 봐지면서 보험주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이 하나의 추천 자체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좋은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았는데요. 자, 이 하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가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하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제가 적어도 서울 경제 TV에 나올 때는 회원님들께서 손해를 좀 덜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좀 무책임하게 종목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G생명과학의 주가 패턴 자체도 이렇게 낙폭 과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하나도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한생명 상장 이후에 대한생명의 주가가 많이 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분 평가 이익들이 많이 나는데, 대한생명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오히려 그 상장에 대한 그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서서히 삼성생명도 그렇고 대한생명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래서 올해 주가 하락 사유는 기본적으로는 그 대한생명의 주가 약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하나건설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주가가 급락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 이제는 하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 주가가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 리포터들이 좀 서서히 좀 나오고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좀 하는 모습들이 여기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시점대에서 잘 매수를 한다면 분명히 이 종목도 중장기적인, 장기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중기적으로만 한 2, 3개월 정도 잡고 봤을 경우에, 혹은 반년 정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45,000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서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악재들이 반영되었고 반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대한생명 같은 경우 이제 하나에서 52%, 하나의 전체 비중에서 한 52% 정도를 대한생명이 전체 자산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한생명이 금리가 지금 0.25% 올랐습니다. 25% 올렸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성. 보통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 정도 올랐을 경우에 수익성이 한 5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데요. 0.25% 정도 올렸으니까 한 125억 정도의 분기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투자한 자금만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자가 올라서 125억 정도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엄청난 금액이죠. 제가 그 자금 자체를 생뚱맞게 다른 곳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125억을 통닭으로 계산해 봤을 경우에 125만 마리입니다. 예. 125만 마리면 저희 그 검투사가 살고 있는 평창이라는 동네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5만 명 정도 되니까 한 25일 동안 매일 통닭을 먹어도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만큼 그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주, 은행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통위에서 0.25%,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리는 더욱더 인상될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다면은 0.25%, 0.5% 올릴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올해 안에 한두 번 정도 발생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수익은 125억, 적어도 125억 이상의 순수익은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하나건설에 대한 그런 악재들이었는데요. 재무 리스크가 기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하나건설 같은 경우에 320% 정도의 부채 비율 정도를 안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타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미분양된 부분들이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금들을 끌어다 쓰고 미분양이 안 돼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파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미 한 50% 정도의 그 미분양 물량들이 소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 나머지 5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더 해소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쪽에 이제 판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안고 있겠죠. 안고 있겠지만은 비교적 타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높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반기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건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건설 쪽에, 방위산업 쪽에도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줄이고 새로운 그 무기들, 최첨단 무기들 쪽에 그리고 미사일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화학산업 자체도 상당히 이 수익성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앞으로의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비교적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건설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화죠? 예, 예, 죄송합니다. 자꾸 하나건설하고 섞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 37,000, 지금 39,000원 정도를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초가에서 주가가 강하게 출발한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매수하면은 그건 정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기회는 온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눌림 주는 시점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타이밍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행보하던 시점대에서 평균 가격대 정도 38,000원 혹은 저는 37,7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오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제가 방송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왔는데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37,700원을 매수가로 잡아놨는데 한 38,000원 정도 대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쫓아가는 매수는 금지. 반드시 타이밍 올 때 38,000원 이하 구간대에서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차곡차곡 비중을 쌓으셔서 한 25% 정도 비중을 채우셔가지고 앞으로의 그 상승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즐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는 한화를 살펴봤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하나는 39,0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3%나 오르면서 장을 마친 건데요. 검투사님께서는 38,000원 선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밀렸을 때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 35,800원 정도를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체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조금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TS 엔진이요. 예, STS 엔진을 갖고 계세요. STX 엔진. 예. 네.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어요? 23,000원에 한 30% 정도요. 23,000원에 30% 정도요? 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조금 한 3% 정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산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예. 한번 매도가가 왔는데 그걸 못했어요. 예, 수익 실현을 못하셨고요. 예, 이익 실현을 못해갖고 다시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길래 한 얼마 정도쯤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예. 전화드렸는데요. 항상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때를 잘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예.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았더니 계속 빠지더라고요. 1년을 기다리셨으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검투사님과 함께 STX 엔진을 얼마 정도로 목표가로 설정해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짜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STX 엔진 1년을 기다리셨는데요.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나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가 상승의 강한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드릴 수가 일단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요즘 들어서 조선 업종들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그 업종 자체가 강하게, 조선 업종이 지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박스권 자체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고점대에서 좀 지금 정고점대에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선 업종이 지금 수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들어오면서 탄력성이 붙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 들어서 요번 주 들어가지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1년 정도 들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느긋하게 좀 요 종목을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신다면 어차피 주가 자체로 놓고 봤을 경우엔 과거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이 횡보하던 시점대에서 전 고점대를 뚫고 가기 위한 그러한 시점대의 중요한 포인트 구간대에 왔으니까 한 번 더 참아보시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기다려보시고 해서 1년 기다렸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종목을 좀 더 들고 가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올 연말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에도 뭐 수익 자체가 좀 상당히 지금보다는 최소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664님께서 보내신 종목 보겠습니다. 휴캠스입니다. 자, 25,700원에 10%를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중기 투자를 목표로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휴캠스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휴캠스 같은 경우 이제 화학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제품 자체가 상당히 국내에서 보면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캠스의 그 펀더멘탈이나 성장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상당히 왜 빠질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저점대를 낮춰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외국인들을 팔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물량들이 잘 매수가 되어진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로서의 그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시점대가 기술적으로 저점대에 과거에 보여줬던 그 지지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반등으로 갈 것이냐 밑으로 빠질 것이냐 그런 기로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반등 쪽에 좀 더 무게가 두고 있다. 그래서 25,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인 시점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 26,000원 이상 돌파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종목이 26,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하셔서 다시 밑에서 잡으시고 26,000원 이상 정고점대 돌파를 하면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IFRS의 의무 도입으로 인해 이 기업의 IFRS 솔루션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검투사님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더존 비즈온, 2번 웹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